검지 전령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다. 내용은 지금 당장 손가락 검지에 대해 모든 시청자에게 알려라. 이 지령을 어긴다면 저는 죽고 라나드 채널은 무너지게 되겠군요. 자, 세상의 프로젝트문 세관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펑크 도시의 가문눈 라나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문 세관에 대해 알아보자. 그 6번째 시간. 자, 오늘 드디어 알아볼 것은 손가락의 마지막 멤버인 검지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소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없어서 지금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령에 따라 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자, 검지, 손가락 범죄 집단. 관점에 따라서는 손가락에서 최고 또라이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검지가 왜 또라이 집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검지, 더 인덱스, 유형, 손가락, 종교 교단입니다. 이름 유래, 검지 손가락, 무언가 지목할 때 쓰는 그 손가락이죠. 자, 지도자, 이거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의 엄청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지령입니다. 이 지령이 뭐가 규칙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등장 작품 단 2개,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그리고 뒤틀린 탐정. 자, 개요, 프루트문 세관의 등장 조직, 뒷골목의 정점에 선 5조직,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다. 심볼은 푸른 투구꽃을 지시하듯 치켜세운 검지의 손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어있고 그것을 달이 감싼 형태다. 간단하죠? 상세, 우리는 언제나 지령대로 행동한다. 대행자 에스더. 이들은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지령만 지켜진다면 어떠한 대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구역 내에서 부조리한 폭력을 겪는 일은 없다. 설령 실수로 검지 간부의 발을 밟거나 해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손가락 간부였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오장육부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만 보면 너그러운 조직처럼 보이지만 이 지령이라는 것이 워낙 해괴한 내용이 많다 보니 체계가 가장 난해하다.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은 막대한 보호비를 뜯어내며 천천히 피를 말려 죽이는 다른 조직들보다 간단하게 지시하는 지령만 수행하면 대가 없이 보호해주는 검지를 선호하는 편이다. 처음에는 몇 시 몇 분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어라 같이 간단한 지령만 수행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좋아하지만 갈수록 지령의 내용이 해괴해지면서 고통받게 된다. 남의 머리카락을 뽑아 그 미로원과 함께 파스타를 해먹어라, 또는 자기 다리를 잘라 미디엄 레어로 구워 먹어라, 뼈는 먹을 필요 없음, 옆집 이웃 생일 케이크에 바늘 3개를 넣어라 등 점점 말도 안 되는 지령이 내려온다. 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라 같은 지령도 오는데 품은 세간에 뇌만 살아있으면 몸수분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긴 하지만 돈이 없다면 사실상 라는 지령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죽여라 같은 의미 불명의 도저히 뜻을 알 수 없는 지령이 내려오면 수행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죽는 경우도 있다. 이 지령을 받은 화가가 온갖 방법으로 그림을 죽였지만 결국 대행자에게 지령 불복으로 죽었다.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지령도 다른 사람의 지령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해당 지령의 내용에는 존에게 내일 3시 38분에 아무 삼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을 7번 흔들어라 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받은 지령의 내용이 채연에게 삼거리에서 손을 7번 흔드는 사람 만나면은 그자의 집까지 따라가라였다. 물론 두 사건 사이에 시간 차이가 고작 하루라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사건이 벌어진 거라 확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령끼리 연동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정신 나간 지령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령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령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행자에게 지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를 응징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정확한 가능성은 불명이지만 지령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대행자에게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지령이 고지 곧대로 수행한 경우를 비롯해 무고한 사람이어도 어느 날 갑자기 지령이 죽어라 하면 지령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지령이 알파이자 오메가죠. 때문에 검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소문을 익히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들의 광신적인 태도에 학을 뗀다. 실제로 손가락 걸기가 코앞이라 엄지도 검지와 충돌을 삼가고 있는 판국에 지령이 전쟁을 원한다 하면 기꺼이 해야지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직무를 팽개치고 도망친 직원이 있어도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놔둘 정도다. 뿐만 아니라 검지에 적극 협력하고 돈을 바친다 해도 느닷없이 죽으라는 지령이 나오면 그냥 죽어야 하는데 확실히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말 그대로 극도의 복불복 때문에 도시 주민들에게 이쪽도 만만치 않은 막장 조직이다. 특히 부유할수록 검지와의 협력하는 건 큰 이득을 보기 힘드나 예상 밖의 손실은 보기 쉽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어 다른 조직을 보호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엔 차라리 검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지의 계급이 남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지의 지령도 검지 인원이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엄지를 죽여라 같은 지령의 경우 명백히 검지 이외의 인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외의 지령 중에서도 의도적인 지인이 아닌 사람이나 타 조직 소속 인원과 만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령이 있다. 물론 설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지령이 뜻일지도. 자, 보셨죠? 지령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종이 쪼가리가 들어오는데 그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그 종이 쪼가리를 보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에. 그래서 뒷골목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지령이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검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지가 뭔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제일 널널한 조직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게 나쁜 일을 안 당하면 좋은 조직이긴 한데 문제는 이 지령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지령이 굉장히 많아요. 알파이자 오메가 지령 검지는 이제 다른 이제 손가락들에 비해서 보호를 받는 허들은 낮아요.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근데 끝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지령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운빨 존망이에요. 지령 잘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이 죽어라 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차운이 좀 좋다 하면은 검지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차운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 중에서 제일 보호받는 허들은 낮은데 보호를 끝까지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낮은 그런 곳입니다. 검지가. 자,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령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흰색인데 이거는 좀 핀포인트 맞춰주려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걸로 수행을 해야 돼요. 검지 조직의 운영의 핵심 포춘 쿠키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생긴 자그마한 종이에 지령을 적어서 보낸다. 이 지령은 검지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재질의 종이에 적혀져 오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령은 터무니없는 지령이라도 결국 검지의 배를 불리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무섭다라고 평가된다. 만약 지령이 진짜 아무 긍정적 결과도 못 내는 미친 짓이기만 했다면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겠지만 사람들이 지령을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들이 결국엔 검지의 배를 불러주는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령만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지가 뒷골목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거대 집단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검지의 지령은 하나협회에 의해 도시재해 최고 위험 등급인 도시별로 지정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검지의 지령 시스템 그 자체가 검지가 돌아가는 핵심 시스템이자 하나협회에서는 최고 위험한 재해예요. 그 자체가. 아무도 수행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검지라는 조직은 무조건 그 지령을 수행을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지령의 문제는 충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인데 전령이 보기에도 점점 의미를 알 수 없고 애매한 지령이 많아진 걸로도 묘사된다. 예를 들면 라마커스라는 엘 둥지민에게 자신이 그린 주기를 죽여라 라는 지령이 내려졌는데 라마커스는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죽였는데도 지령을 수행하지 않은 라마커스의 전두엽을 으깨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온 대행자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대행자가 유추한 충족 기준이란 둥지 사람들 중 아무나 한 명을 그린 후 그 둥지 사람을 죽여라 였는데 그마저도 개인적인 추측인 것이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령이 애매해요. 근데 똑바로 수행을 못하면은 다음날 대행자에게 죽임을 받습니다. 살해당할 수 있어요. 아무튼 대행자가 여러분을 처리하지 오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은 지령을 똑바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령의 충족 기준만 맞춘다면 지령이 지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독이 든 음식을 건네줘라 라는 지령의 경우에는 반드시 먹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독이 든 음식을 건네주고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니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된다. 게다가 어떤 특정한 독을 쓰라는 내용도 없어서 만약 먹더라도 죽지 않는 아주 약한 독을 써도 무관하다. 개인의 의지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지령의 완수 여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가령 오늘 벌어진 전투에서 동료를 칼에 찔러라와 같은 지령이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다면 후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죠.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안 써있는 건 해도 돼요. 예를 들게요. 라나드에게 치즈를 먹여라고 했어. 근데 아무 치즈면 돼. 여러분들이 1,000원 보내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에게 진짜 팬심으로 치즈를 줘가지고 제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라나드를 벗겨라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진짜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림으로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을 그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라나드를 처형하라고 공개 처형도 되고 그냥 죽여도 되고 아 그쵸. 아니면은 처형이라는 게 사회적 고로시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내 방송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흐앙 나는 수컷 실격이에요 타고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돼서 난 사회적으로 처형 당하는 거겠지? 이 처형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여튼 해석의 여지는 많아요. 왜 크악이에요? 지금 지하철 타고 혹시 이어폰 안 끼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왜 크악이야? 지하철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던 사람이
사람이 애초에 사회적으로 처형될 예정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건 맞지. 옆 사람들이 같이 죽였을 것 같은데 눈으로 쳐다봐서 죽는다. 여튼 해석의 여지는 정말 많다. 지령을 내리는 자들의 정체는 불명이고 높은 등급의 대행자들조차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거짓 지령이 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령을 위조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무엇보다 거짓 지령을 제작자가 처벌하라는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거짓 지령도 진짜의 지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항술했듯이 지령에는 검지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복사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 방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지령은 애초에 전령이 아니면 전달되는 경로가 없다시피 한데 지령의 목숨 거는 검지들 특성상 어설프게 거짓 지령을 퍼뜨리고 다녔다기보다는 대행자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짓 지령을 만드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거짓 지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지는 의외로 인터넷 밈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무 인터넷 사이트 뭐 사람들 모여서 커뮤니티 하는데 그런데 은근히 검지 밈이 많습니다. 어쩌면 손가락 중에서 제일 많은 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검지가 바로 지령 밈이거든요. 맞아요, 지령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말했죠. 지령 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지령이란 명목 아래 뭐라고 쓰든 용서받기도 하고요. 지령이랍시고 품은 관련 스트리머에게 돈을 쏘면서 명령을 내리면 스트리머가 해주는 형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령이랍시고 도대를 하면서 저에게 뭔가 시키면은 저는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 솔직히 검지가 마음만 먹으면 특색 개발할 수 있는데 봐주는 거임 라고 쓰면서 검지 지령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유튜브 댓글은 이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지령 때문에 쓴 거구나 하면서 유쾌하게 넘어가 줍니다. 이게 검지 밈입니다. 무적이죠 거의. 근데 그럴 수밖에. 이 지령을 안 지키면은 죽어버리는 걸. 당장 아기가 되도록 하세요, 지령입니다 하면 나는 아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엄지는 지령이라 하면은 상관에게 반말하는 걸 봐줄까요? 엄지는 안 봐줘요. 왜냐면 지령은 검지기 때문에. 근데 검지 지령으로 상관에게 반말을 쓰세요 하면은 봐줍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검지는 지령을 무조건 따르거든요. 그리고 윗계급인 대행자란 전령도 지령이 시켰어요 하면은 다 이해해줘요. 그래서 지령으로 예를 들면은 일반인인데 일단 지령을 받아요. 일반인도 보호란 면목 아래서 지령으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 검지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은 일반인한테 지령이 왔어. 지령 내용은 대행자의 백대지에 칼빵을 놓으세요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행자는 의외로 대행자한테 나한테 이런 지령이 왔는데 칼빵 놔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진짜 의외로 대행자는 대를 보여주면서 맞아줍니다. 그래 칼빵 놔라 하면서. 지령이 그렇대잖아 하면서. 의외죠? 칼빵을 놓은 다음에 대행자가 그 일반인을 죽일까요? 아니요, 그냥 지령이라길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줍니다. 놀랍죠? 대행자가 지령이면은 검지를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지는 그런 거 전부 다 이해해줘요. 무조건 지령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검지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일반인이 나 이런 지령 왔다, 대행자님 칼빵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받으면 해줍니다. 의외죠? 이래서 검지가 또라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대행자는 지령에 머리 깨진 놈들이라 지령이 너 죽이래요 하면 죽여줄 놈들. 맞아요. 일반인이 대행자의 목을 따오세요 하면은 대행자는 자기 목 내줍니다. 그게 지령의 일이니까. 대육해 검지래. 맞아요. 그래서 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근데 검지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검지는 믿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지령은 결국 검지 소속의 배를 불려주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라이브 오브 루이나 때도 검지가 지령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수행하니까 지령을 수행하러 간 애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검지가 이득을 봤어요. 검지 탈퇴하라면 탈퇴하나요? 네, 탈퇴합니다. 뒤끝없이 그냥 하라면 해야지 하면서 까라면 까야지 하면서 합니다, 대행자들은. 근데 수행자들은 약간 좀 의구심은 좀 들겠지. 그래서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검지 지령은 그냥 마법의 소라고동이거든요. 마법의 소라고동님, 오늘은 제가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안 돼.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말 듣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꼬박꼬박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와요. 그래서 진짜 검지들은 마법의 소라고동이에요. 지령 그 자체는 마법의 소라고동인데 근데 진짜 이득이 됩니다. 자, 제식 장비. 검은 정장에 금색 휘장이 있는 하얀 망토를 제복으로 입는다. 수행자는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전령과 대행자는 발목까지 내려온다. 여담으로 전령과 대행자는 하얀 망토의 어깨 쪽에 금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각각 글로리아는 1개, 양과 슈버트는 2개, 에스더는 3개가 그어져 있다. 검을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수행자들은 자물쇠 장식에 있는 제식검을 사용하나 대행자와 전령들은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전용검과 사슬을 사용한다. 대행자와 전령의 검은 외형이 저마다 다르지만 사슬에 매여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전투가 길어질 시 해금되어 사슬에 풀리고 본래의 푸른 궤적이 드러나며 위력이 한층 강해진다. 글로리아 책장 내용에 의하면 이 장비 탓인지 검지의 지령은 어지간해서는 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어느 공방에서 어느 물건을 받을지조차 지령이 정한다.
있다고 한다. 설정을 감안하면 사전에 그 공방 쪽에도 무슨 무기를 만들라는 지령이 가거나 어떤 주문을 하라는 식의 지령을 받은 듯하다. 잘 준비되어 있죠. 의외로. 자, 인원 엄청 간지나죠. 검지의 직급은 크게 수행자, 전령, 대행자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더보스와 카포들, 그 휘하 다수의 솔다토들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도를 가진 엄지와 달리 비전투원으로 추정되는 전령, 돌격대장인 대행자들, 그리고 대행자 한 명당 대여섯 명씩 같이 움직이는 수행자들로 이루어진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릿수와 총기를 사용하며 밀어붙이는 엄지와 달리 소수지만 개개인의 무력은 엄지보다 우세한 소수정 집단으로 보인다. 상단 일러스트에서는 전령이 얀이 대검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유의 말을 보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덤빈다면 정단밤이 창원에서 싸울 수 있는 모양. 전령 역시 검지의 간부금에 해당하는 만큼 전투력 자체는 상당해서 전령이 된 지 고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얀 하나만으로도 후군의 부조적인 사유가 우리들로는 힘들다 단언했다. 이후 실제로 엄지의 언더보스인 칼로 플러스 휘황 카포 다수들을 상대할 때도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처참하게 당하긴 했지만 타 손가락들의 간부 4명과 단신으로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기도 했다. 엄청난 거죠. 엄지의 보리스 말로는 일개 전령조차 상대하게 까다롭다고 하며 엘사 쪽 엄지의 언더보스와 주요 카푸들이 사라지자 남은 엄지들은 전부 대행자와 수행자에게 전멸당했다. 특이하게도 타 손가락들의 하급 간부에 해당하는 직책이 없다. 엄지는 카포고요, 중지는 작은 형님 누님, 약지는 도슨트가 있어요. 단순 전투력 비교로 따지자면 전령이 이 위치에 속해 있어야 하나 전령은 비전투 직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직접 전투를 할 일이 없기 때문.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쌓은 수행자들 중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령의 뜻에 따라 안대를 풀고 대행자 혹은 전령으로 승급하게 된다. 수행자가 승급하는 것 역시 지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검지의 직위를 버리고 일반인을 복귀하라는 지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하다가 너 검지 그만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령이. 전령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자, 전령, 어리석은 지령을 받아들고 나타나는 자들, 말 그대로 지령을 전할 뿐인 자들이다. 다만 어디 사는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 외에는 내용물을 확인은 전달 직전까지 본인들도 하지 못하는 듯. 사유가 전령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로는 무리일 거라고 언급하는데 개브라이 스토리에서 붉은 안개가 검지의 대행자와 함께 전령도 셋을 해치웠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영웅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도 상당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령과 대행자는 수평적인 계급으로 보인다. 다만 흑은혜가 말하는 투를 보면 일반적인 전투력은 대행자 쪽이 높은 듯하다. 자, 대행자 참 살벌하죠. 지령의 의지를 대행하는 자들로 엄지의 언더보스, 중지의 큰형님 및 누님, 약지의 마에스트로에 대행되는 상위 간부, 검지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처형 집행인이자 행동 대장들이다. 지령에 의해 수행원이 되는 다른 조직원처럼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지령에 의해 전령과 대행자로 결정되며 지령에 의해 사용자에 알맞는 검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체구의 슈버트는 상대를 일교로 토막내는 대검, 수많은 팔을 지닌 글로리아는 다수의 적을 갈아버리는 칼날이 달린 사슬, 이들보다 비교적 작은 에스더는 적을 빠르게 난도질할 수 있는 엑시큐셔너 소드를 사용한다. 개개인의 무력이 1급 해결사 수준에서도 상위 수준의 전투력을 지녔다.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 상위 간부인 언더보스 칼로는 엄지 회담에서 참석한 산하 조직원들에게 엄지가 직접 엘사 둥지와 도서관을 관리할 테니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엄지의 대부가 산하 조직들이 검지의 대행자 상대를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엄지 회담에서 참여한 산하 조직 루마노스 카르텔을 제외한 19개인데 대부는 이들 모두 합해도 대행자를 상대하기 벅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된다. 당장 흑은의 부조장인 사유가 이끄는 부하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하 조직만 해도 1000여 명 내외는 될 텐데 그들을 다 합해도 대행자를 상대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한 것이다. 겁나 세단 듯. 엄지 대부분의 판단은 실제로 정확했다. 언더보스를 포함한 몇몇 카포들이 도서관이 책이되자 잔존했던 카포들을 포함한 모든 엄지 산악 조직들이 엘사 둥지에서 축출되었다. 작중 엄지의 카포는 1급 해결사와 동등한 층을 받으며 비슷한 하위 간부인 리카르도가 도시 질병급의 LCBT를 박살낸 무력을 생각하며 대행자의 무력이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지가 엘사에 남은 엄지 조직원들을 학살할 때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여유롭게 193명 남았다고 언급하니 상대하던 인원이 최소 200여 명은 되는 셈이다. 이게 약간 좀 웃기기도 하죠. 엄지는 카포랑 대행자랑 같은 계급이라 치는데 계급만 같지 어지간한 무력은 검지 대행자가 더 위라고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지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강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맞아. 저런 이야기만 보면 검지가 다른 조직원들보다 센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보이죠. 일단 엄지도 강한데 근데 같은
계급선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엄지의 카포 한 명과 대행자 한 명이 싸운다? 그럼 보통 대행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령을 받은 대상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자들에게 그 임무를 처벌하는 지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묘사된 대행자들의 전투력을 고려하면 감히 지령을 어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 검지의 책 이야기. 이건 이제 라이브를 루인해서 검지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옵니다. 게임 내에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지령의 공통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것이다. 내용이 제각기 다르며 언제 어디서 받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먹던 햄버거 패티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고 우편을 도착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건네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지령을 전달하고 지령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대행자들이 찾아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지령의 내용은 아래 예시로 들어보겠다. 리미에게 9월 14일 오전 10시까지 팔골목에 거주하는 데니의 집 앞에서 베이컨 피자를 배달할 것. 지민에게 5일간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세이에게 오늘 집에 나서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받아줄 경우 심장을 꺼내고 인사를 무시할 경우 자신의 심장을 꺼낼 것. 와우. 등이 뒤죽박죽한 내용 따위가 지령에 적혀 있는 것이다. 지령의 내용은 평범한 것부터 정상적인 방법,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지령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만큼 다양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자신의 오른 발목을 잘라 미디엄 레어로 구워 먹을 것. 추신, 뼈는 먹지 않아도 돼. 같은 지령을 받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정말 미친 지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검지 소속 사람들은 왼발까지 안 먹어도 되는 것, 뼈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한다. 미쳤죠 그냥 진짜. 검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뒤틀릴 것 같네요. 검지 밑에 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 죽을 때가 오잖아? 아 왔네 하면서 그냥 있을 듯. 검지 내에는 직급이 존재한다. 수행자, 전령, 대행자. 내가 알고 있는 직급은 이 정도. 검지 내에서 지령의 선택을 받은 몇몇 수행자가 될지 말지 결정을 한다. 만약 수행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활동을 할 것이다. 안대의 의미는 크지 않다.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령을 따라야 함에 배우기 위한 것. 보통은 대행자 한 명에 수행자 대여섯 명 정도가 따라다니며 지령은 이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 거절은 의미가 없다. 물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자유를 그만둘 수 있으나 지령이 이를 허락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직급을 포기하고 도망쳤을 때 지령이 대행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할 수도, 이를 눈감아줄 수도, 혹은 먼저 지령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지령은 예측할 수가 없다. 완전 지령은 되게 신기한 거죠. 자, 기타. 주요 인물들이 다리가 매우 길어서 다리가 길어야 검지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일종의 밈이 있다. 실제로도 대행자들은 전부 신장이 190cm가 넘으며 키가 작은 얀도 다리는 매우 길다. 아트북 출시 이후 얀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185 이상으로 밝혀졌다. 팬덤에서 이병 통지서를 지령에 비유하기도 한다. 혹은 종기와도 같이 지령만 따른다는 이유로 검천지라고 별칭을 부르기도 한다. 아 유쾌해. 만말이라서 내가 할 말이 없네. 작중에서 등장하는 손가락 중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손가락으로 주요 인물들의 개성도 확실하고 고성능 책장도 많기 때문 한술 더 떠서 이들의 전용기는 멋진 이펙트와 무서운 성능 덕분에 이들의 인기를 더욱 상승시켜준다. 또한 지령이 말 그대로 검지에게 이익이 되는 만능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어두운 도시 속의 대육의 검지를 저는 이제 검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대행자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로 일단 지켰죠. 근데 이것도 지령의 해석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였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다는 게 원래 해석이었다면, 뭐 그러면 저는 내일 당장 검지 대행자들한테 살해 숙청 당하는 거겠죠. 정말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검지까지 전부 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검지가 저한테 방송 유튜브 그만두라 라는 지령이 올 때까지는 저는 아마 계속 방송과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일 미친 지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덤으로 이번 편에서만 약간 좀 재미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령을 내린다면 어떤 지령이 내려질 것 같나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나짱이 되어라.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